몇 년 전 저는 여름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부모님이 계신 시골 집을 방문했습니다.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에서의 생활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곳은 작은 마을로 몇 해 전만 해도 번화하던 곳이었으나 근래 들어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뒤에서 저를 계속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하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여름밤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잠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산책로는 오래된 고목나무들이 줄지어 있는 좁은 오솔길이었습니다. 저 멀리 작은 정자가 보이기에 그곳에서 잠시 쉬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자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겁이 났지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자신을 달래며 정자에 다가갔습니다. 정자에 도착했을 때 소리는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다 잠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문득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잠에서 깨고 보니 정자 맞은편에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하얀 형체였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이미 그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부모님께 방금 겪은 일을 말씀드리니 부모님은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 마을에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단다. 몇 년 전 이곳 정자 부근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소녀가 있었어. 그녀를 보게 되면 그해 여름 동안 불행이 따른다는 소문이 있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정자를 기피하게 됐고 그로 인해 마을도 점점 쇠락하게 되었단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제 옆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날 밤은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농사일을 도와드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공포스러운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저 우연히도 그 소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나서부터 마을에 이상한 일이 잦아졌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름 동안 알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가축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고 집집마다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저 때문인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괴로워졌습니다. 남은 방학 동안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저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저는 다시 그 정자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앉아 한동안 머물며 지나간 여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때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정자 주위를 감쌌습니다. 차분한 느낌이 들었고 무심코 속삭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마치 누군가 대답하듯이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이후로 그 마을에 대한 특별한 소식은 들리지 않았지만 해마다 여름이 다가오면 그때의 아련한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 소녀의 영혼이 이제는 편히 잠들길 바라며.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신입생 시절을 맞이하며 처음으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다. 시골에서만 자라온 나는 큰 도시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이 매우 설레면서도 약간은 두려운 마음이었다. 기숙사는 10층짜리 오래된 건물이었다.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복도 조명도 어둡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낡은 바닥이 첫 인상으로 다가왔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생활할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기숙사에 입주한 첫날 기숙사 사감님은 우리에게 기숙사 생활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협조 부탁을 하시면서 희미하게 웃으며 3층 복도 끝 계단은 금지구역이니 절대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기숙사 내 무언가 이상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루는 친구들과 학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밤중에 이상한 소리로 눈을 떴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보니 복도에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그 소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확인하고자 방을 나섰다. 복도를 따라 소리를 쫓았고 그 소리는 누구나 가지 말라는 3층 끝 계단 쪽에서 들리고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 누가 어깨를 툭 쳤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동기 친구가 서 있었다. 너도 들었어?
그녀가 말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와 나는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3층 끝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계단에 도착했을 때 울음소리는 그쳐 있었다. 대신 아기양 말하는 듯한 웃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소녀의 웃음 같지 않았다. 우리는 계단을 내려가기로 결정했고 발길을 옮기려던 찰나 계단 아래로 무언가 빨간색이 보였다. 두려운 마음이 크게 다가왔지만 우리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곳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계단 아래에는 오래된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인형은 새빨간 리본을 하고 있었다. 순간 기분 나쁜 한기가 내 몸을 관통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돌려줘 라는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누군가 바로 곁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렸다. 겁에 질린 우리는 황급히 그곳을 뛰쳐나와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어젯밤의 일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더 이상 그 복도 끝 계단에는 다가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 이후로도 가끔씩 복도 끝에서 걸음소리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내내 이어졌고 졸업 후에야 비로소 그 일이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이 되었다. 기숙사에 얽힌 괴담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러한 경험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믿기 힘든 무서운 썰로 회자되곤 했다. 녹슨 3층 계단이 금지된 이유는 아마 오랫동안 잊혀진 과거의 이야기와 관련된 비밀일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시골 마을에 은퇴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가장자리의 오래된 한옥에서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동네 청년들이 마을 근처 산에서 캠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오두막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장비를 챙긴 후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은 어렸을 적부터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한밤중에는 절대 가지 말라는 조언이 있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밤중에 산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사람이 몇몇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설은 전설일 뿐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청년들은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앉아 음식과 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새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숲이 숨을 죽인 듯한 정적이었습니다. 청년 중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들려? 그들은 귀를 기울였고 멀리서 희미하게 여자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일 거라 생각했지만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소리는 아이 혼자 웃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 명이 함께 웃는 듯한 혼합된 웃음소리였습니다. 청년들은 슬슬 자리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기로 했지만 호기심이 많던 경수는 그 소리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결국 경수는 플래시를 들고 혼자 웃음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겁을 주지 말고 돌아오라며 걱정했지만 경수는 금방 돌아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향했습니다. 숲속 깊숙이 들어갈수록 웃음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마침내 경수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낡은 인형들이 원을 이루고 앉아 있었습니다. 인형들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스피커 같은 존재로 경수는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급히 돌아서려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차가워졌고 인형들 사이에서 하얀 소녀가 경수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쇳소리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같이 놀자. 경수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달려 뒤돌아보니 소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순간 소녀의 모습이 사라졌고 경수는 무사히 캠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짧은 시간 같았지만 이미 해는 떠올랐고 경수의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하자마자 그들은 캠프를 접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노부부에게 이야기를 전했고 노부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오래전에 이 산에서 실종된 아이일지도 몰라. 경수와 친구들은 더 이상 그 산에 가지 않았고 그날 밤의 경험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또 다른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설은 전설일 뿐일까요? 아니면 경수가 경험한 것처럼 때때로 그 실체를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려는 것일까요? 여전히 해답은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초등학교가 있었다. 그 학교는 몇 년 전부터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서 결국 폐교가 되어버렸다. 주민들은 폐교가 될 때까지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학교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저 지나가버린 추억의 한켠으로 자리 잡았다.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골 여행을 떠났고 그 마을에 잠시 들르게 되었다. 우리는 마을을 산책하던 중 우연히 그 폐교를 만나게 되었다. 호기심이 생긴 우리들은 처마에 늘어진 거미줄과 잡초가 어지럽게 자란 교정을 지나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학교 안은 그야말로 세월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낡은 책상과 의자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교실 곳곳에 남아 있었고 칠판에는 누구의 장난인지 모를 낙서가 가득했다. 우리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옛 추억의 흔적들을 찾아보았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뭔가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교실 밖 복도에서 무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듯했다. 친구들과 나는 순간적으로 멈추고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모든 이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누군가 농담으로 혹시 귀신 아니야? 라고 얘기하자 우리는 긴장을 풀려고 웃어보았지만 웃음소리는 어딘가 서늘했다. 계속해서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우리 마음속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가장 용감한 친구가 먼저 앞장서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다. 우리는 그의 뒤를 따랐고 드디어 소리가 나는 교실 문 앞에 서게 되었다. 문을 살짝 밀어보았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더 많은 힘을 주어 문을 밀어보자 녹슨 경첩이 끼익거리며 문이 열렸다. 문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어두운 교실 한가운데에는 낡은 피아노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우리는 서로 묵묵히 눈빛을 교환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그 피아노에 다가갔다. 그리고 피아노 건반 하나를 눌러보았다.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는 무겁고 어딘가 쓸쓸한 느낌을 주었다. 그때 갑자기 교실 안 전체에 찬바람이 불어 닥쳤다. 바람은 마치 천장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고 날카롭게 울릴 때마다 싸늘함이 피부를 찔렀다. 우리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폐교에 나가기로 했던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도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눈치채지 못하게 열린 창문 하나에서 어둠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 어둠 속에 무언가가 있었다. 아니, 누군가 있었다. 그 정체불명의 존재는 점점 피아노 주위로 다가왔고 우리는 두려움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때 피아노 건반에서 갑자기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처럼 맑은 음색의 소리가 교실 안을 메웠다. 우리는 귀신이라도 나타났다고 생각하며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그 소리의 주인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는 영혼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피아노 소리는 조금씩 잦아들었고 마침내 교실은 다시 고요 속에 잠겼다. 이 기이한 사건 이후 우리는 서둘러 폐교에서 빠져나왔다. 복도를 뛰쳐나와 교정을 지나 마을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다. 마을 주민들에게 우리가 겪은 일을 전하자 그들은 슬프게도 그러나 이해할 수 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날의 경험은 이곳에서 반짝였던 아이들의 웃음과 추억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 표시였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을 되새기며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아남은 이야기가 이 폐교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